마인드 스케치. 스티븐 호킹은 1962년에 근위축증으로 길어야 5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스티븐 호킹은 빅뱅과 블랙홀 이론을 발표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로 눈부신 활동을 했죠.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엔 사는 것이 따분하고 가치 있게 느껴진 것이 없었다던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살아있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으로는 김진표의 시간을 찾아서 들으셨습니다. 차가운 바람 가운데 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을앱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강사님 이영미 강사님, 그리고 우리의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강사님 네. 마인드 스케치 1년 만에 찾아오셨는데요. 네, 그동안 잘 지나셨나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영미 강사님이 사실 오랜만이 아니거든요. 아, 네. 왜죠? 제가 요즘 이영미 강사님 블로그 구경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 강사님 블로그 네. 하세요. 네, 와, 요즘 부럽다. 블로그 하는 재미에 네.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루에 포스팅 하나씩 하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어려운데 그거. 네. 그러게요. 소소한 일상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게 블로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SNS 안 하세요? 네, 저는 그 얼굴책 있잖아요. 네. 네네. 얼굴책. 네. 그걸 하는데 이제 글을 올리기보다는 좀 정보가 많아서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SNS 안 하는 사람 찾기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혹시 강사님 SNS를 좀 잘하는 팁 같은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자신의 솔직한 글과 또 직접 찍은 사진으로 블로그를 꾸미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글을 잘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일상을 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교류하는 게 가장 SNS를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마음을 그렇구나. 나누며 교류하는 거예요. 네. 현실과 다르게 남에게 보여주려기보다는 솔직한 자신의 표현을 하면서 SNS를 꾸미듯이 내면도 같이 꾸미시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네요. 맞네요. 네, 사실 SNS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강사님 좋은 대로 하면 오히려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도 꾸미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솔직한 것을 표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마인드 스케치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 심란해서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인데요. 큰 집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명절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에휴, 장손이 없어 아쉽네 하고 저 들으란 소리를 하시고 다른 남자 조카에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밖에 없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웃고 있는 동서를 보자니 얄밉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자격지심인지 예민해집니다.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명절 전날부터 장보랴 음식하랴 바빠 죽겠는데 동선에는 명절 당일에 와서는 부엌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바로 시부모님께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하하호호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가 어머님께 용돈 봉투를 드렸는데 딱 봐도 두둑해 보였어요. 사업하는 남편 덕에 부모님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떵떵거리는 동서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거기다 작은 집 아이들이 예의가 바르고 공부도 잘해요. 우리 아이들도 모난 부분은 없는데 작은 집 식구들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찬밥이 되는 것 같아 더 서운하고 속상하네요. 큰 집으로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본이 되고 싶은데 작은 집과 자꾸 비교하는 시댁 식구들의 등살과 제 자격지심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삶에 여유가 넘치는 동서가 부럽기도 하면서 얄미운 이 감정, 눈치 없는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큰 사람답게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저를 불행하게 하는 마음들,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연 읽는 저희한테까지 속상함이 좀 느껴집니다. 네, 명절에는 워낙 여자들이 고생하긴 하는데 네. 이 사연은 좀 다른 문제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 같으면 시부모님도 미울 것 같은데 네. 본인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작은 집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편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되죠? 마인드를 네, 바꿔야죠. 마인드를 바꿀 수 네. 있잖아요. 네. 오늘 강사님께 솔루션 들어볼게요. 강사님. 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또는 무언가와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또 지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를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 아니요. 절대 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악화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괴로운 일이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기 때문인데요. 즉,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합니다. 평가보다는 평가를 신경 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오로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평가를 회복하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쉬워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이분도 이제 사연 주신 분도 동서가 얄밉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동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텐데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다 제각기인데요. 누군가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달려나가거나 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불행하다고 외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알죠. 네. 네, 그거 엄청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잘 못 봤어요. 저도 본 방송은 못 봤는데 왜 명절에 전회를 이렇게 다 재방송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종영된 후에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0.1%인 대학병원 의사들, 판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서 남편은 왕으로 또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사모님들이 자녀를 서울의대에 보내기 위해 삶을 바치는 내용이에요. 네. 엄청나네요. 네, 즉 스카이캐슬에 사는 엄마들이 자식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이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드라마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간단한데요. 공부해라, 1등해라.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네. 또 아이들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여실히 네네. 보여줍니다.
저도 이렇게 좀 잠깐 봤는데요. 그 성공만을 쫓아가는 그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행복을 어느 가치에 둘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글쎄요. 현재?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된 설문조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사인데요. 오늘 한번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단하니까 바로 두 분과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7단계로 나눠서 대답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1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이 그렇지 않다. 3번이 약간 그렇지 않다. 4번 잘 모르겠다. 네. 또 5번 약간 그렇다. 6번 그렇다. 7번 아주 그렇다. 복잡하니까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7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나의 삶은 나의 꿈 이상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나의 삶은 나의 꿈 이상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내 삶의 질은 훌륭하다. 네. 네, 3번. 네. 나는 현재의 삶에 아주 만족한다. 네. 그럼 4번. 나는 생활을 통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얻는다. 생활을 통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얻는다. 네. 네. 네, 5번. 더 살아도 내 삶의 틀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다. 별로 바꾸고 싶지 않다. 더 살아도 내 삶의 틀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다. 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다 체크하셨으면 점수 환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0점. 그렇지 않다 1점, 네.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잘 모르겠다 3점, 약간 그렇다는 4점, 4점. 그렇다는 5점, 네. 아주 그렇다는 6점입니다. 네네. 점수 합산을 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번호가 점수네요. 네. 네. 저는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역시. 다 됐습니다. 네. 0점에서 5점은 내 삶은 왜 이리 초라한가입니다. 왜 초라한가. 네. 6점에서 10점은 다른 사람보다 명백히 불행하다. 명백히 불행하다. 네. 그리고 11점에서 14점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 15점에서 20점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행복을 느낀다. 비슷하게 행복을 느낀다. 네. 21점에서 25점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 26점에서 30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입니다. 훨씬 두 분은 행복하다. 몇 점 나왔나요? 네. 유라 씨 몇 점 나왔나요? 네, 전 25점. 진짜요? 네. 저 21점 나왔습니다. 우리 네. 똑같네요. 다른 네, 사람보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청취자분들도 점수 환산을 하셨을 텐데요. 0점에서 5점이 나왔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 25점까지는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제가 매월 읽고 있는 투모로우라는 잡지에 행복생맹이라는 칼럼이 실렸어요. 행복생맹이 뭘까 하고 읽어보니 일상 구석구성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행복생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이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걸 생명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행복할 조건을 갖췄어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땅을 덮죠. 네. 그러면 그 땅은 어느 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을 다시 쓰려면 밭을 갈아 엎어야 되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처럼 솟아나는 생각도 있지만 마음에 소망이나 믿음이나 사랑을 심으면 그것이 마음에서 자라나 싹이 납니다. 마음에는 뭔가를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사연 주신 분도 시기와 원망 같은 감정들을 빼려면 마음을 한번 갈아엎고 소망을 심어보세요. 마음을 한번 지금의 마음을 갈아엎는 게 좀 필요하시겠네요. 네. 사람들은 사실 이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잡초처럼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기서 싹을 피우고 자라게 하는 거죠. 슬픔을 받아 심으면 슬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그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생기는 불평과 원망들을 사실 열악한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에는 좀 질투가 심겨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대체의학 의사가 한 분 계신데요. 원래는 수술 치료를 하다가 많은 암 환자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네. 한계를 느껴서 대체의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환자가 상담을 하는데 그 환자한테 사연이 있었대요. 아이 셋을 낳고 살면서 아끼고 아껴 집을 한 채 샀는데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그 집을 날리고 졸지에 아이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눈만 뜨면 아우 이 사기꾼들, 이 죽일 놈들 원망을 하고 또 사기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대요. 그 마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의사분이 이야기를 듣고는 물어봤대요. 네. 당신 남편은 건강한가요? 네, 그 양반은 건강하죠. 남편분이 당신을 사랑하나요? 네, 남편은 절 사랑해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분이 환자의 대답에서 행복한 부분들을 찾아 노트에 적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환자에게 보여주며 아침마다 그 노트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네. 나는 행복해. 나는 좋은 남편이 있어. 난 병이 들었지만 남편은 건강하지. 우리는 집은 없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어 하고 이 환자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또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 있었대요. 무슨 마법 같은데요. 뭐 그러게요. 약을 쓴 것도 아닌데. 네, 그쵸. 결론은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도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물론 상황은 절망적이고 또 사실 고통스러웠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틀어서 관점을 바꿔보니 행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비교하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감사할 만한 행복한 요소들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분이 하신 것처럼 노트에 적어서 나의 행복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이거 꼭 병이 있는 환자가 아니어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이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라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일기를 쓰며 삶을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도 굉장한 역경을 겪으며 컸습니다. 그렇죠. 네, 오프라 윈프리가 최고의 방송인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게 감사일기라고 해요. 아, 네, 그런데 감사일기를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로 해놓고도 처음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래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은 크고 원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고 만나는 아주 작은 일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녹록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주저하거나 도태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이 되었는데요. 또 물론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라인 프리가 제시하는 감사일기 작성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1번, 내 마음에 쏙 드는 노트를 장만한다. 2번,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네. 3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만든다. 네, 4번, 거창한 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감사함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한다. 또 6번, 교회나 학교에서 윈프리 일기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한다. 7번,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훑어본다. 8번,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들을 나누고 격려한다. 또 9번,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네. 또 마지막 10번,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해 자주 그곳에 가서 감사일기를 쓴다입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뭐 엄청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틈틈이 또 짬짬이 하면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정도네요. 네. 네, 그래서 두 분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네, 네. 꼭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었는데요. 아, 강사님도 하시나 봐요. 네, 처음에는 저도 오프라인 프리처럼 좀 막연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크게 감사할 만한 것이나 또 행복했던 일들을 적어야만 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아까 든 예시처럼 작은 일상에서 찾는 행복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생겨서 감사하고 또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생겨서 감사하고 또 마인드 강연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또 막내가 한글을 떼어서 감사하고 네. 진짜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한 개, 두 개 적다 보니까 노트 한 장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한 줄씩 적다 보면 의미 없이 흘러가던 하루하루가 소중해질 것입니다. 아, 네,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주변에 표현함으로써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남이랑 비교해서 사실 얻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괴로움의 네. 시작은 다른 사람이 했을지언정 그걸 결과를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도 그리고 우리들도 행복의 관점을 옮기고 오늘 당장 감사일기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마음에 드는 노트부터 살아가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강사님 그 강연 중에 네. 왜, 마음을 갈아엎어야 이제 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슬픔을 심으면 슬픔이 나오고 이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담아야겠다. 예, 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던 먼저 갈아엎으시고요. 그 마음에 새로운 것을 심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또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규찬이 부릅니다. 그날의 온기. 눈 내리는 도시와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출발 소리에 맞추어 긴 장대를 들고 넓은 보폭으로 힘차게 뜁니다. 장대를 바닥에 꽂고 하늘을 향해 높이 뛰어오릅니다. 햇빛을 가르며 기다란 바를 가뿐히 넘어 매트에 자유롭게 몸을 맡깁니다. 장대 하나로 중력을 거스른 자유로운 몸짓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키보다 훨씬 높은 장대를 넘으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은 샬롯 브라운입니다. 21살인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수많은 연습과 3년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2015 미국 텍사스주 장대 높이뛰기 선수권 대회 고등학생 부문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메달을 건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처럼 평범해 보였지만 그저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장대 높이뛰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샬롯 브라운은 태어난 지 16주 만에 백내장 진단을 받습니다. 어린 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 방법을 찾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공렌즈를 삽입하는 치료 등도 소용이 없었고 색상이나 물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상태가 더 나빠져 이제는 빛과 어둠만 간신히 분간할 정도의 시력으로 악화됐습니다.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 컴컴한 어둠 속에 갇혔지만 그녀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그녀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다른 무언가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높이 뛰기를 원한다 라며 장대 높이 뛰기에 그녀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감과 노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샬롯은 메달을 따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뛴다는 사실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샬롯은 장대 높이 뛰기를 할 때 7발자국 앞으로 나간 뒤 도약을 위한 왼발을 내딛습니다. 그녀가 도약 주로를 달리면 매트 앞에 설치된 센서가 장대를 꽂아야 하는 순간을 알려줍니다. 이 소리는 너무나 작아 일반인들은 들을 수 없지만 시각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습니다. 매트에서 나는 희미한 마찰음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 기둥을 밀어 올려야 하는지 수많은 연습을 거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하지만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쟁에 절대 뒤지지 않으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샬롯 브라운. 매년 대회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하는 그녀의 옆에는 늘 함께하는 친구인 안내견 베이더도 있습니다.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녀는 말합니다. 저에게는 우연히 볼 수 없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겐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면 장애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은 머지않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약판이 되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겁니다. 맛있는 빵이 되려면 반죽이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밀가루와 이스트, 계란, 우유를 넣은 반죽이 숙성되는 시간이죠. 급하다고 해서 그 쉬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빵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빵 말고도 맛있는 음식은 숙성되는 시간을 거쳐야만 그 맛이 더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뜻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앞을 향해 달려갈 때 나만 멈춘 것 같아서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의 맛을 결정짓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